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들 대한문에서는 이 문재인 세력의 그 중국인 입국을 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탄 집회를 하였습니다. 규탄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한 15시 20분경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차량 퍼레이드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였는데, 이거에 대한 그 보고를 국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해주실 우리 훌륭하신 분이 지금 현재 카메라는 잡히지 않았는데, 선거자 방송에 황진무 대표님께서 요거 오늘 대국민 홍보 선전 퍼레이드에 관해서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선구자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얼굴. 네. 예, 오늘 차량 퍼레이드를 한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먼저 질문을 하고 싶으네요. 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서울역사부터 광화문까지, 청와대까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하다 보니까, 문재인 세력들이 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회를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서 이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 명맥을 잇고, 또 문재인 이적 세력들의 대한민국 적화에 관련된, 또 망국으로 이끌고 대한 현실을 국민들한테 알리겠다는 취지로 저희들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오늘 이제 추가로 이 차량 퍼레이드를 한 목적은, 지금 중국에서 이 차이나 바이러스, 중국 폐렴이 창궐하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이적 세력들은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방치하였습니다. 입국 금지를 하여야 되는데 방치하고, 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 중국 폐렴이 창궐 확산시키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현재 사경을 헤매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오늘 차량 퍼레이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오늘 차량 퍼레이드를 처음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장거리 구간은 아니어도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가 행진하는 구간보다는 좀 긴 구간을 이동을 했던 그런 퍼레이드였는데요. 어떤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까? 잠깐 대한문에서 마무리를 하시던 것 같던데.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 차량이 약 한 5대가 같이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와서 대한문 앞에서 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줬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좀 확대 발전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평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예. 맨 선두 차량에 탑승해서 거리의 어떤 시민들의 모습, 또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었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이 스피커의 소리가 너무 커서 국민들에게 소음으로 저희들이 전달을 할까봐 상당히 이 사항을 저희들이 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 중에는 볼륨을 좀 올렸다가, 그리고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관계로 정차할 때는 저희들이 스피커 볼륨을 줄여서 국민들과, 또는 옆 좌우에 있는 차량들에게
그러니까 소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이 동대문과 그 다음에 동묘역 이제 그쪽에 많은 만물 풍물장터가 이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지나가는데 많은 국민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또 상당히 이 호응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는 우리들에게 큰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니까 네. 어떤 이 장단점 내지는 보완해야 될 거라든지 어떤 확대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있었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해보니까 1차적으로 이건 집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은 또 다중이 모이는 또 그러한 행사도 아니고 이 차량에서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알리는 내용들이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행사를 해보니까 굳이 여러 대가 한꺼번에 이 차량 퍼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자원을 한 곳에다가 집중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여러 대가 동시에 스피커에서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떤 그런 위세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숫자를 줄이고 그 대신 유튜버랑 같이 호흡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이 차량 퍼레이드를 좀 다시 변화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굳이 이거를 어떤 마이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우리의 주장을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저희들도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알리지 않았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이제 만든 곡을 가지고서 그냥 계속 1분 50초짜리 요 곡을 계속 반복시켜서 내보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크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뒤에서 네 번째 차량을 이제 위치에서 탑승을 하고 뒤따라가면서 쭉 반응을 봤는데요. 상당히 우리 국민적인 또 관심사가 좀 있었고,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집회를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 도심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에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차량 퍼레이드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확대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요? 오늘 확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좀 모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단체들과도 연대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차량 퍼레이드, 대국민 선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저희가 시민단체들이 모두 사대문 안에서 특히 광화문 시청, 서울역 이 영역에서 특히 집회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지금 차량 퍼레이드를 통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어떤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이 도시 서울 근교 같은 데까지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아무튼 저희들은 이 국민들에게 문재인 세력의 어떤 이 반국가, 그다음에 이 반대한민국, 또 어떤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널리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중국 전염병을 빌미로 해서 지금 집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금 톡톡히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상당히 좀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감염법을 동원해서 서울역서부터 청와대까지만 집회 금지 구역을 설정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서울시장이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5개에서 집회를 하는 입장입니다. 5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폐렴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밀폐된 실내 공간보다는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한 이러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집회할 때 저희가 이 집회에 참여하신 애국자들과의 어떤 간격을 2m 이상 벌린다고 한다면은 앞뒤 좌우 2m 이상 벌린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세력이나 박원순 이 세력들은 이 서울역서부터 청와대까지의 어떤 그런 집회 금지를 정확히 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실내 경마장, 또 얼마 전에 콜센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되고 됐죠. 또 그다음에 공연장, 그다음에 오락장. 아무튼 이 실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좀 규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도나 거기를 먼저 선별적으로 하진 않고 이 집회를 금지할 목적으로 어떤 그렇게 감염법 잣대를 들이댄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광화문을 비롯한 이 도심, 서울역 이 구간에서 집회를 지금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시민단체나 정당 단체가 굳이 어떤 그동안 해왔던 장소에서만 집회를 해야 되느냐, 이외의 지역에서 계속 집회를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법한데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4월 15일 날 총선 전까지는 저들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용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세력들의 어떤 이 망국적인 이 상황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라도 집회, 기자회견, 그리고 이 차량을 통한 대국민 홍보전, 또 기타 등등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규탄하고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어떤 또 퍼레이드와 관련한 또 하고 싶은 말씀이거나 또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부분이 있으면 좀 하시죠. 예. 오늘은 이제 차량 퍼레이드를 통해서 이 문재인 세력들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한 규탄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언론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한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공중파 방송이나 또는 종편 방송 또 신문까지도 그럴 개연성이 많이 높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6일 날 오후에 김무성을 포함한 이 민주당의 강창일 의원, 그래서 약 몇 명이죠? 그건 한 120명인가 140명 정도가 이 헌법 개정 발의를 하였습니다. 헌법 개정 발의라는 것은,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국민의 어떤 이 여론이나 또 국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토론회나 공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몰래 어떻게 보면은 개정 발의를 하였고 이 개정 발의한 내용들을 공중파 방송이나 또는 조중동 이런 데서 당시에 보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제 3월 9일 날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 날이죠. 6, 7, 8, 3월 8일 날인가요? 아무튼 보도를 하더라도 늦게 했고 또 이 개정 발의, 헌법 개정 발의안 자체에 어떤 진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핵폭탄급 사항인데 이것을 상당히 기사를 조그맣게 취급하고 이거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뭐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 신문 뭐 이 모두가 다 뭐 민주당이나 또는 뭐 그 김무성 이 탄핵 세력들이 포함된 뭐 미래통합당이나 다 한통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총선을 얼마 한 달도 채 안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의 그런 어떤 행태 그리고 또 이쪽 우파 또 정당의 신생 정당들의 또 헤쳐 모인 이런 그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어느 당을 선택을 하고 어느 당 의원을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안내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결론부터 드린다고 한다면 상당히 놀라실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 이 현재 내에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정당은 사실 없습니다. 강도가 자기를 강도라고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자기를 도둑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역설적으로 더 도둑이 아니다, 강도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이 보수 정당은 이제 이 주사파가 장악을 하였고 또 탄핵 세력들이 장악을 함으로써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보수 우파의 정당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미통당은 자유한국당과 그 다음에 또 여러 정당이 또 같이 합해서 미래통합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래통합당이 되기 전에는 최초에 시작된 게 이 민주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만든 당이죠. 민주정의당, 민정당입니다. 민정당이 이제 3당 합당을 통해서 이제 민주자유당으로 이제 이렇게 또 변천이 되죠. 그래서 민자당이 됩니다. 그래서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김영삼, 그리고 김영삼의 이제 민주당이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 김종필의 공화당, 그리고 이제 노태우 이렇게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한국당이 이제 또 이 민자당이 이름을 바꿔서 신한국당으로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 세력이 있었던 이제 좌익 세력들, 또 종북 세력들, 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 보수 우파 정당에 이제 꽈리를 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꽈리를 틀면서 이제 그들이 자유 보수 우파 정당인 이 민정당,
이 민정당을 이제 이 민정당의 헤게모니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김영삼이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신한국당이 이제 또 그 이회창 총재가 이제 되면서 한나라당으로 바뀌죠. 또 한나라당 바뀌면서 이회창 총재 때, 그때 이제 독수리 오용재라고 불리는 원희룡, 뭐 또 정병국, 또 뭐 아무튼 나경원, 아무튼 지금의 그 이 운동권과 상당히 가까우면서도 또 그러한 그 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보수 우파랑도 약간 좀 괴리가 있는 분들이 이제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이 김부겸이라는 사람도 들어왔다가 나중에 딴 데로 가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한나라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 바뀌는 게 이제 새누리당으로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새누리당은 또 자유한국당으로 바뀌고,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당 합당 때 좌익 세력과 종북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을 통해서 운동권 세력이 또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1992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이 민중당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민중당 출신이죠. 그래서 그 이재호, 김문수, 그 다음에 박형준, 뭐 차명진, 아무튼 그 뭐 민중당 출신들이 이제 또 이 정통 보수 우파 정당에 이제 또 꽈리를 또 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정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없는 그런 자들을 주로 공천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전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하게 되는 정말 그 반역을 저지르게 되죠. 그러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나와서 알게 된 내용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 촛불 집회는 이 중국 공산당이 뒤에서, 또 북한이 뒤에서 상당히 조종을 했다. 이런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현재 많이 나왔고, 당시에도 이 동아일보인가 그쪽에서, 동아일보인가 중앙일보에서 중국 유학생 5만 명이 참여했다, 이런 것도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단 탄핵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저들은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이제 이 국회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주사파 세력들과 탄핵 세력들이 장악하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 태극기 애국 세력과 그다음에 자유보수 우파 세력들이 어떤 기댈 만한 정당은 현재 없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뭐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뭐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또 탄핵 이후에 지금까지 문재인 세력이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 자유한국당, 또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자유한국당이 그 문재인 세력을 견제하지도 못했고, 또 문재인 세력을 끌어낼 생각도 없었고, 또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 탄핵이나, 아니 뭐 문재인을 어떤 그런 자유민주 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세력을 어떤 견제나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한민국 이 에너지 안보를 완전히 깡그리 뭉개버리는 탈원전, 원자력에서 탈원전을 통해서 이 국가 에너지의 어떤 그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탈원전 정책,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국내 중소기업을 파탄내고 영세 상공인들을 어떤 이 파탄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제 가게 됐고, 또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또 남북 군사 합의서, 이런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해체시키고, 그리고 국군을 해체하는 등 지금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붕괴시키는 이 문재인 세력을, 이 탄핵 세력, 김무성을 포함한 탄핵 세력들은 이 문재인을 견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부역을 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그 세력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던 모든 세력들이 통합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합을 한 거죠. 이제 저들이 3월 6일 날 헌법 개정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것을 31일 날인가요? 30일 날 본회의에 붙인다고 그러는데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4.15 총선에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겠죠.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면은 21대 국회에서 이제 내각제로 개헌할 가능성이 많이 높고, 내각제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친중 내각제, 종북 내각제 또는 연방제로 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수처법을 이제 패스를 통해서 막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도 막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2018년도 12월 5일인가 15일인가 나경원 합의문에 보면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이렇게 합의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서로가 다 미리 다 합의된 사항이었었고, 그리고 공수처법은 국회의원은 제외됩니다. 공수처법의 이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은 제외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각제를 하게 되면은 저들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기들이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해도 어떤 어떤 공공기관이 어떤 수사나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검찰도 이번에 조국 이 비리 사건을 통해서 이 문재인 세력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치부를, 이 부패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이 검찰을 완전히 개차반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을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뿐만 아니라, 아무튼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한테 어떤 승인을 받고 하는 어떤 자율성에 떨어지는, 어떤 독립성에 떨어지는 이러한 검찰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권력을 견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앞날이 암울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또 황진문 대표님의 어떤 그런 또 얘기를 또 질문을 받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판단 능력이 상당히 조금
아리까리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즉 사회로 청소년에서 어디를 선택을 해야지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를 아직은 잡을 수 없는 정도의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못 하셨었던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좀 관망을 해야 될까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 지금 이제 미통당을 대체할 정당이 현재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런 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또 억울하게 탄핵을 당하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는 그런 정당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그 정당에 대해서 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야겠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또 질문이 곤란해질 수가 있기는 하겠는데, 조금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면 그냥 패스를 해도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할 정당이 나온다면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지금 그럼 미통당 빼놓고 나머지 정당들은 다 그런 의지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정당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당의 구성원은,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은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권력 획득 아니겠습니까? 즉 정당 구성원들, 서로의 정체성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또 그 의기투합한 목적을 통해서, 즉 정치를 통해서 이 국민들의 생활과 생활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함이 정당 구성원들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이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어떤 패당, 예를 들어서 이 파당 이런 분파적인 거를 통해서 또 어떤 이 반국가적인 어떤 이런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정책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정권을 잡겠다, 이런 청사진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인데, 근데 그런 취지는 보여주지 않고 매일 태극기 집회만 하면서 이 태극기 집회를 어떤 분열이나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뭔가 이 이미지를 주는 그런 이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태극기가 여러 가지 찢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다 실체를 이제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요새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떠한 지도자 없습니다. 물론 젊은 지도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15 총선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면성은 총선을 통해서 이 의회 권력을 장악을 하여야 함에도 한편으로는 총선 자체가 선거 자체가 현재 선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전자개표기, 그다음에 사전선거제도,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은 많이 큽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앙선거관리원에서 관계하는 이런 전자개표기 이런 것들이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이 빠꾸 맞고 또 콩고와 이라크에 수출했다가 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콩고 같은 경우는 폭동까지 발생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 니키 헤일리 대사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호소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연성이 그러니까 부정선거의 개연성이 많은 이 전자개표기와 이 사전선거 제도를 왜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야당들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시정을 하지 않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총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를 못하도록 막아야겠죠. 첫 번째는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4.15 총선 이후를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 1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일을 4월 15일 날 정했다?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일부러 4월 15일을 피할 것입니다. 근데 합리적인 의심 하나. 혹시 그날 이 김일성이한테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총선거일을 그날로 정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합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 방송하면서 의도적인 중국인 입국 방치 규탄 대국민 홍보 차량 퍼레이드 보고를 저희가 언급을 했었고요. 예. 이제 그것을 보고한 이후에 좀 정치적인 그런 관심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지금까지 했는데, 네네.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무리 전에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민중원 사무총장님이 이 아스팔트에서 또 활동하신 지가 이번 탄기국 이전에서부터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흐름, 인맥의 어떤 흐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이제 처음 공개됐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구두로 적어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또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총장님이 봤을 때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박사모도 아니고,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은 예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구나.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사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되길 바랬고요. 특히 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시다 보니까 정말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무튼 모든 것을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이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특히 왜 그러냐면은, 이 김무성과 유승민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이 어깃장을 많이 이제 놓았었죠. 뭐, 철도 파업 문제뿐만 아니라, 뭐, 또, 이 아시아 이 문화공전, 뭐 김대중 뭐 궁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아시아 문화공전 아문법도 예로서 뭐 이 민주당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뭐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문법도 그렇고 또 연금 개혁 문제도 그렇고 아무튼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사건건 많이 이렇게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2010년도에 뭔가 큰 사변이 발생할 것 같다는 판단을 사실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뭐 오랜 세월 동안 아스팔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새누리당 등등 전반적으로 이상한 것을 많이 감지를 하게 됐었는데 탄핵 과정에서 탄기국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아주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대한민국을 어떤 선진국으로 또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뵌 적도 없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눌 군번도 아니고 또 그러한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옥중서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때 상당히 저는 의아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사건건 일일이 메시지를 주실 분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본인이 30년, 40년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신 분인데 사사건건 메시지를 내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뜻이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또 옥중서신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진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한 국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서신이 거짓이다. 또 거짓이 아니고 저희는 저것은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이 미통당에 거대 야당에 공을 던졌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대 야당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이 이런 지하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를 다 거절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변호인이신 그 유영하 변호사가 참 그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신청한 문제와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문제는 너무 성급했고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한 템포 또 약간 좀 한 번 쉬었다가 그건 나중에도 뭐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참 상당히 그 문제가 아쉬워요. 네. 듣자 하니 그 유영하 변호사가 교체됐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교체됐다. 또 서향희 변호사로 교체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뭐 아직 정확하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 듣기는 들었군요. 네네. 네. 저는 그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또 나머지는 또 마무리를 사무총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 뭐 이렇게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저 아까도 잠깐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조금은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는 이런 그 형국에 대해서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그 군사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것이 한반도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는 정보는 있죠. 예, 저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것은 곧 북한에 대한 어떤 그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됐고, 또 미국 내에 뭐 딥스테이트 이 세력이라고 이 친중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의 모든 실체를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쪽에서 이제 알고서 이제 대응을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을 어떤 그런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좀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을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먼저 중국을 손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중국과 순망치안이랄까요? 어떤 그런 관계고 또 북한과 중국과는 군사적으로 동맹을 현재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 잘못하면은 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세력들이 친미가 아니라 반미고 또 문재인 세력들이 친중과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을 추종한 세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좀 고차원적으로 어떤 그런 풀 수 있는 난해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무역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중국을 손을 보게 되고 또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오바마 정권 때 미국의 군사력을 상당히 약화시켰었는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세계 최고의 어떤 군사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이제 북한을 이제 해결하려고 여기 한반도 주변에 항모를 이렇게 많이 전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어떤 시간만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중국 패렴이 창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막지 않고 그냥 방치시킴으로써 현재 대한민국의 중국 패렴이 확산 창궐하게끔 이렇게 하였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예가 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홍수가 나서 뚝이 무너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통해서 많은 물이 도시로 빠르게 도시로 이제 밀려 들어와서 도시를 침수시켰습니다. 자, 그 도시를 복구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선행해야 할 일이 어떤 문제겠습니까? 가장 급한 문제는 무너진 뚝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뚝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막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침수된 도시의 물을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한폐렴, 그러니까 중국 폐렴 보균자의 의심 있는 많은 그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계속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건 막지 않고 방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외신에서는 중국에서 중국 폐렴이 우한 미생물 연구소에서 어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세균전이 아닌가, 생화학전이 아닌가까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 현재 미국도 중국 폐렴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에 뭐 제가 방송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세력과 그 다음에 북한도 뭔가 여기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국 폐렴에 관련해서.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인을 막지 않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한두 가지 의심드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국들의 군사력, 네. 여기 한반도에 집중되고 또 북한에 대한 경고성, 그런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를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북한의 동향도 아울러서 미국은 감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 해양 세력으로서의 어떤 대륙을 견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한반도에 지금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세력들이 뭐 친중, 종북 활동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저는 예언자도 아니고, 저는 하나의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정말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중국 폐렴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아니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기회가 오는 걸로, 있는 걸로?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첫 번째, 민심이 다 돌아섰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적으로 민심이 다 돌아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세력들의 어떤 거짓말에 아주 식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도 또 많이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민심은 천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더욱더 문재인의 실체를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국 폐렴이 이걸 통해서 이제 지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대구에 이 신천지 교회에 이 계신 분들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 지역의 신천지 쪽의 교인들을 다 전수조사했지만 뭐 두세 명밖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중국 폐렴은 신천지로 인해서 발생된 거는 아니다라는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 폐렴이 이제 이 조선족이 많이 사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 대림동, 그 다음에 구로동, 신도림, 영등포 등 정말 이 중국인들을 전수조사하면은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중국인들 전수조사하면. 그럼요. 그 다음에 그렇죠. 현재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기숙사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또 전수조사하면은 또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서울에 어떻게 언제 어떤 이 모습으로 이 폭발이 될지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미국이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도 실체를 다 알고 있고, 또 미국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중국 폐렴이 위기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태극경명국민운동본부의 민중호 사무총장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대한문 기자회견 실황에 이은 의도적인 중국인 입국 방치 규탄 대국민 홍보 차량 퍼레이드 보고에 대한 방송을 지금 했는데요. 나중에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퍼레이드의 어떤 의의와 어떤 진행됐던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시면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오늘 저희들은 오후 3시 20분경서부터 저희들이 차량을 전체 포함해서 5대죠. 5대가 저희들이 이제 롯데 호텔에서부터,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회관, 동대문, 그리고 신설동 사거리, 용두동 사거리, 그리고 안암동 로타리, 고려대학교 삼거리, 그다음에 홍파죠. 홍파 초등학교 삼거리, 그리고 저쪽 이 청량리 덕천교 사거리, 전원호 로타리, 그리고 마장역, 그리고 하양대학교 병원 삼거리, 왕십리, 그리고 신당,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회관 사거리, 그리고 이제 을지로 통해서 저희들이 롯데호텔까지, 또 최종적으로는 대한문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복귀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퍼레이드를 한 목적은 이 문재인 이적 세력들이 중국인 입국을 방치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 폐렴이 창궐하게 된 거에 대한 이 규탄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하게 됐고, 또 상당히 결과나 성과는 좋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차량 퍼레이드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소음의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기술적으로도 또 저희들이 소음 피해를 소음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어떤 우리가 좋은 애국적인 활동을 소음이라고 이렇게 전달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예. 그 외에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고?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기자회견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을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저희들이 이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지난 3월 7일 날, 그다음에 3월 10일 날, 그다음에 3월 14일 날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민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 중국 폐렴 때문에 경제가 파탄나고 있고요. 민생이 상당히 아주 또 파탄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국민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작에 문재인 세력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였다고 한다면은 원천 봉쇄했다고 한다면은 대만처럼 싱가포르처럼 상당히 그 방역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이 피해를 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서초역 6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은 약 한 150m 전방에 이 대검찰청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후일을 위해서라도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서 오늘 있었던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의도적인 중국인 입국 방치 규탄 대국민 홍보 차량 퍼레이드 보고에 대한 그 방송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의 민중홍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 행복